제1장 스포츠 정책 변천의 포괄적 의미. 스포츠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정책은 국가 발전과 함께 변화해왔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미래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스포츠 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은 20세기 초 일본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스포츠는 민족적 자존심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는 스포츠를 국민 건강과 문화 발전의 도구로 간주하였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경제 개발과 함께 스포츠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스포츠가 국민의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1980년대 들어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서울올림픽은 국가 주도의 스포츠 육성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입지를 다지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스포츠 정책의 초점이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 간의 균형으로 이동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제대회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엘리트 스포츠의 성과도 중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국민 체육 수준이 향상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과 포용성이 스포츠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와 여성 스포츠의 활성화가 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현대 스포츠 정책에는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현재의 스포츠 정책은 지나치게 엘리트 스포츠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의 스포츠 인프라 부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미래의 스포츠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산업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스포츠 정책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스포츠 정책은 국민 건강과 사회적 화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정책은 미래에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제2장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유치의 의미. 한국은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크게 향상시켜왔다. 이는 한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스포츠 행정과 정책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의 첫 올림픽 개최로 냉전시대 동서 진영의 화합을 상징하는 국제적 의미를 가졌다. 이 대회에는 160여 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서울올림픽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의 첫 동계올림픽으로 한국이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대회는 남북 단일팀 구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동계 스포츠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세계적으로 홍보되었다. 스포츠 외교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 스포츠 교류가 평화 외교로 활용되었으며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정부는 여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국제대회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가능하게 하였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관광객 유치, 도시 인프라 확충,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동시에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의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는 국가 경제 발전, 사회적 통합,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대회들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 발전과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은 앞으로도 국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제3장 스포츠 행정과 거버넌스의 현대적 이해. 행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광의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국가 작용 전체를 뜻하며 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활동만을 지칭한다. 행정은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 공공서비스 제공, 규제 및 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정의 목적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을 도모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협력 증진에 기여한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은 다원화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점점 전문화되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행정 업무가 전산화되고 전자정부 구현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개, 시민 참여, 성과 관리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지방분권적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새로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행정 절차는 신청, 심사, 결정, 통지, 집행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과정은 법률에 기반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참여와 의견 청취가 보장되어야 하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 시설 건립 지원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 내용이 통지되고 실행된다.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행정은 국가나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와 조정을 중시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을 통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과 거버넌스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IOC는 자율성,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 형평성, 윤리성, 지속 가능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IOC는 스포츠 조직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재정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진다. 성별, 인종,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스포츠 행정과 거버넌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정보와 시민 참여, 공정성 강화 등 현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스포츠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4장 스포츠 외교와 국제적 위상 한국의 사례와 경제적 효과. 한국의 스포츠 외교는 국제대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은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스포츠 외교의 주요 사례와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외교 성공 사례와 국제적 위상.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는 한국의 스포츠 외교의 성과를 대표한다. 서울올림픽은 냉전 종식의 상징으로 국제적 화합을 이끌었으며 한일월드컵은 아시아 최초의 공동 개최 대회로 한국과 일본 간 협력을 증진시켰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통해 평화올림픽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의 스포츠 외교는 국제스포츠기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995년 박용성은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유도연맹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1992년 김은용은 IOC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한국의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후속 대회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 국제대회 개최와 스포츠 강국 이미지. 한국은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였다. 양궁, 태권도, 스피드 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한국 선수들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스포츠 인프라 개선과 선수 양성 시스템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졌다. 또한 스포츠 강국 이미지를 통해 한국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3. 경제적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스포츠 외교와 국제대회 개최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약 65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였으나 이 수치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였다. 과거 데이터와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보고서는 실제 경제 효과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규모 대회 이후 경기장과 관련 시설의 유지 비용 부담은 장기적 경제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반면 소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투자 대비 높은 효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제천시는 약 70여 개의 소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약 8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대회보다 유지비 부담이 적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4. 평화 증진과 국가 브랜드 가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단일팀 구성은 스포츠를 통한 평화 증진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대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이후 국제평화 행사와 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 외교는 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 외교는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 지속 가능한 스포츠 외교 전략. 스포츠 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기적 경제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지향해야 한다. 대규모 대회의 시설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제 평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스포츠 외교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의 영향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평화와 화합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스포츠 외교 전략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